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가장 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1억 사게 사는 방법,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께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해서 언론들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볼게요. 대출 묵자 확 달라진 분위기, 신고가 비중 한 자릿수로 뚝.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금리 부담에 주택시장 관망세 재확산. 그래서 지금 반등이 강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요, 매수 문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추격 매수세가 붙지 않고 보합으로 들어갔고요. 여전히 반등이 약했던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현재 시장의 요약입니다. 자, 전셋값 상승세도 주춤했어요. 일반적으로 전셋값은 예금금리와 연동되죠. 자, 근데 지금 소비자 포털에 나와 있는 예금금리를 살펴봤더니 4.05%가 가장 많았습니다. KB,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모두 다, 네 곳 모두 다 4% 넘는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금금리의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3에서 4로요. 자, 예금금리 앞자리가 바뀔 때 부동산 시장은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전세대출 최저금리가 3.7에서 4%가 됐대. 3%하고 4%는요, 실질적으로 이자 차이는 별로 없지만 수요자의 이제 차주들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전세 수요 둔화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겨울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겨울 시즌을 항상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자녀 학년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거 이동이 많아요. 전세자 입장에. 자, 그래서 자녀 학교가 끝났을 때, 학년이 끝났을 때 내 집 마련이든 또는 더 좋은 학구지의 이동이든 분양 당첨된 사람의 이동이든 보통 이 겨울 시즌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축 아파트 입주도 이때 몰려 있어요. 12월 말부터 2월 초에. 그래서 전세로 거주한 사람들이 전세로 옮겨가는 시기도 겨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투자자한테는 기회예요. 세입자가 퇴거한다네. 그럼 세입자가 퇴거할 때 집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다음 들어올 세입자를 집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팔려고 했을 때 매매 희망자한테도 집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적인 매도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집주인 입장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팔 것인가, 가져갈 것인가. 근데 세입자가 나가는 시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이때 처분을 고민하게 됩니다. 자, 세금 측면에서도 연초에 매도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보유주택 두 채를 갖고 있어요. 이걸 전부 다 처분하고 상급지 주택으로 갈아타고 싶습니다. 근데 세금이 걸려요. 만약에 이 보유주택 두 채를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동시에 처분하면요, 세부담이 더 늘어나요. 왜? 합산 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처분하냐? 전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처분하고 그 다음 연도 초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게다가 현재는 역전세 구간이죠. 2년 전보다 전세 시세가 낮아요. 물론 올 초 대비 많이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2년 전보다 낮게 계약한 매물이 꽤 있단 말입니다. 보통 2년 전에 매수를 했다, 갭 투자를 했다, 높은 전세 시세를 받았다, 연끌릴 확률이 커요. 그 사람들도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재계약하는 시점에 토해낼까? 또는 이참에 그냥 처분을 해버릴까? 그나마 수요 있을 때 팔자,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전세 구간에서도 매물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겨울 상황을 예상해보면 짧은 기간 내에 팔아야 하는 매물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전통적인 겨울 시즌에는 금매가 늘어나는 시기, 여기 플러스 역전세 상황까지 겹쳤다는 거죠. 반면에 매매와 전세 수요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비싸게 팔려 그러면 안 팔리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다? 금매가 늘어난다. 원래 금매는 이런 상황에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집을 매수할 때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겨울 시즌을 노리셔라. 보통 1년 중 가장 저렴한 시기다. 다만 이것은 좀 경계하고 싶습니다. 올해 1월처럼 대폭락이 시작될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올해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부동산 가격이 대폭락한 건요, 단순하게 기준금리 인상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예상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큰 유동성 쇼크가 와서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지금 기준금리 3.5%, 예금금리 4% 높다고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는 5에서 5.25, 5.5에서 5.2%였어요. 현재보다 지금 시장금리가 많이 올라갔다지만 1년 전에 이거보다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대폭락은요, 그냥 오지 않아요. 그 어떤 집주인도 내 집을 싸게 팔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대폭락은요, 적어도 1년 이상의 거래급감이 쌓이고 나서 더 이상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없이 폭락에 대한 공포가 컸을 때 나타나는데, 자,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거래량 보면은 제일 많았을 때가 1,700건이었어요. 제일 적을 때는 500건까지 떨어진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급감이 장기간 이어져야 폭락할 수 있지만 10월부터 거래량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겨울까지 불과 2, 3개월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이런 대폭락보다 초급매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 정도로 보시고 이제 겨울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부동산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일단 내가 가진 정보부터 까야 돼요. 자, 나는 돈이 얼마가 있고 대출을 얼마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은행에 먼저 여쭤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희망하는 평형과 타입을 원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언제까지 집을 사야 됩니다. 매수 희망 시점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전세 만기가 언제인데 이때 무조건 집을 사겠다. 나의 강력한 매수 의지를 보여주고요. 또 하나, 약간 엄살이 필요해요. 자, 우리는 싸게 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보유한 자금이 넉넉하다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최저가 금매 부동산에서 사라고 할 겁니다. 더 싸게 살고 싶다는 것을 어필해요. 물론 나는 이것을 반드시 사야 되는데 싸게 산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금매가 나오면 연락 달라. 자, 금매가 딱 나왔어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연락하겠어요? 이런 정보 깐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접근하실 때는요, 그냥 이거 금매 나오면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뚝 남기고 나오지 마시고 내가 가진 정보부터 오픈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1분기 이후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떤 공인중개업소도 연락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산성역 포레스티아 전용 74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얘가 74타입 최고 실거래가가 13억이었다가 올해 초에 저층 같은 경우는 8억까지 떨어졌고 중고층은 이제 8억 중후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4타입이 최근 실거래가가 얼마까지 반등했다? 10억 4천까지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2억 가까이 올라간 상황이죠. 여기 표시한 것이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올해 1분기 이후에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에서 금매로 내놓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싸게 파는 집주인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 1분기 이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매 나오면 연락주세요 하는 게 전혀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수 타이밍만 놓쳤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말해도 됩니다. 금매가 늘어나는 겨울 특성 방금 말씀드렸죠. 원래 늘어나요. 근데 반면에 매수세와 전세값 상승이 주춤하잖아요. 이게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겨울철 금매가 줄어들거든요. 왜? 수요가 붙으니까. 근데 매수세하고 전세값 상승이 같이 주춤하는 금융 환경이 조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매는 나와요. 자, 근데 금매가 나오면 덥석 잡아야 되나요? 일단 좀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매가 나온다면 이것이 얼마 만에 소진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만약에 금방 소진된다면 그 금매 다음에 나오는 이제 매물을 잡으시면 되고 다른 단지 쪽에서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겨울의 기회를 잡으려면 늦어도 2월 초까지는 가계약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관망하는 기간을 좀 짧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겨울에 내 집 마는 기회가 있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12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살펴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범위를 넓히라는 거예요. 자, 방금 초금매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매가 어느 단지에서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 되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딱 이렇게 좀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 아파트하고 이 옆에 있는 단지 A 아파트 딱 2개 단지만 보고 여기서 아니면 절대 싫어. 이렇게 범위를 좁히면서 그 안에서 기회가 나오기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범위를 넓히는 만큼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범위를 넓혀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만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곳도 임장 가보시고 교육 환경이 좋은지 출퇴근이 좋은지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주거지를 좀 무리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최대한 범위를 넓히면서 나의 매수 후보지를 다양하게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와이면요,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곳이 좋아요. 만약에 지금 많이 반등을 했는데 다시 급매가 나와서 고점 대비 하락폭이 마이너스 20%에 맞춰준다, 이런 거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이런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럼 성공적인 이번에 겨울에 전세 만기되는 분들의 내 집 마련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연말에 엄청난 시장 열리는 거 아시죠?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비롯해서 장의자의 레디언트, 철산자의 더 헤리티지,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장의 분양권 전매가 풀리게 됩니다. 자,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에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 여러분들 분양권 전매 시장에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간서적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